사스에 대한 한양방 협진 치료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고하는 회의였습니다. WHO에 의해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사스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장과 신장의 합병증을 줄이고 폐의 염증 침륜을 줄이고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초기에 이 사스의 전파를 낮추고 심지어 스테로이드의 사용량까지 줄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이때 중국 정부가 깨달았습니다. 국가 방역 사업에는 한약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2009년에 신종플루 돌 때, 2015년에 메르스 돌 때 적극적으로 한약을 사용했고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3판에서부터 치료 가이드라인 3판에서부터 중의학 치료를 다 집어넣고 4판에서 그걸 개정하면서 관찰기에 쓰는 한약과 회복기에 쓰는 한약까지 포함을 시켜서 코로나19에 대한 한방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소개드립니다. 소개위에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대한현실부장 소영입니다.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박완수 의원님, 여영교 의원님, 그리고 이주영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또 기타 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43대 집행부는 한의사가 역할 영역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의사의 역할이라면 반드시 국가의 공적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신념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 4월 8일부터 추나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죠. 올해는 협약이 급여화 될 것입니다. 바로 직전 2월 6일에 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건정심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19 때문에 복지부에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협약 급여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가 포괄적인 의사 역할을 한다는 말에는 국가 방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의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방역을 했던,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방역을 했던 사람이 지석영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십니다. 지석영 선생님은 우두법을 터뜨려서 천연들을 종식시키는 그 첫 출발을 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6호 의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한의사에게 면허를 주기 시작한 이래로 6번째로 한의사 면허를 받으신 분이 바로 종두법을 만들어내신 지석영 선생님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국가 방역 사업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2002년 겨울에 중국에서 괴질이 돌았습니다. 병에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중국이 너무 급한 나머지 WHO에 긴급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WHO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중국과 홍콩에 들어갔죠. 나중에 그 병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줄여서 사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질병은 단순히 호흡기만 침범하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간장, 신장에 합병증이 생기고 심지어 근육까지 침범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최초로 보는 질병이었고 원인도 몰랐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그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초기에 대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썼고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항생제도 썼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때는 모를 때였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에 한약도 썼습니다. 2002년 여름에 사스가 종료되고 그해 10월 달에 국정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어요. 사스에 대한 한양방 협진 치료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고하는 회의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10편, 홍콩에서 3편, 총 13편의 논문이 제출됐고 WHO에 의해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사스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장과 신장의 합병증을 줄이고 폐의 염증 침륜을 줄이고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초기에 이 사스의 전파를 낮추고 심지어 스테로이드의 사용량까지 줄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이때 중국 정부가 깨달았습니다. 국가 방역 사업에는 한약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2009년에 신종플루 돌 때, 2015년에 메르스 돌 때 적극적으로 한약을 사용했고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3판에서부터 치료 가이드라인 3판에서부터 중의학 치료를 다 집어넣고 4판에서 그걸 개정하면서 관찰기에 쓰는 한약과 회복기에 쓰는 한약까지 포함을 시켜서 코로나19에 대한 한방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각 성별로도 각 성에 맞게 다 변형을 해내죠. 이것은 이미 2002년, 2003년 사스 때부터 만들어진 중국 정부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 전통은 그냥 막연히 한방도 같이 쓰면 낫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직접 한약을 써가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종류의 의료인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 방역 사업에는 한의사는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신종플루 때도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질병에 대항했지만 거기에 한약은 그리고 한의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도는데 다시 한번 한의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 만났어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음압병동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관찰하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찰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면역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복지부의 입장은 뭐냐?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였어요.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제가 국무총리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질병이 발생하고 최대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적어도 국가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곧바로 치료 현장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다.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한방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가 방역체계에 한의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자.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우리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를 제대로 써자 라고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와 논의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한방치료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용역 사업으로 만들어내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사업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준비와 연구와 대비를 하려고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다시 회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한의사는 역할 영역에 제한 없이 눈앞의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이고 거기에 방역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코로나19가 되었든 또 다른 전염병이 되었든
우리는 최전선에서 맞서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의 전선에 저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남 한의사